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오늘부터 화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줄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기획할 때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네. 워낙 바쁘시고 인기가 많으셔서 저희가 미처 함께하지 못해서 계속 아쉬워하다가 드디어 저희 8월 부분 개편부터 함께해 주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YTN이야 제가 거의 친정 같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처음 한 게 YTN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저랑도 얼굴 그렇죠. 뵀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프로는 아니었지만 계속 왔다 갔다 네. 해서 그때 뵀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의 트레이드마크인 우리 소장님의 그 하얗고 이렇게 멋진 곱슬 단발이라고 해야 되나? 트레이드 마크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보입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저기 카메라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의 앞으로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뉴스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상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항상 국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국제뉴스를 저도 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상황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현재 이슈를 또 이해를 하려면 큰 틀과 넓은 시각에서 좀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본 주제는 바로 미국의 총기 사건입니다.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벌써 4건이나 발생을 했고 네. 특히 지난 주말에 발생한 2건의 사고에서는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이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 뉴스가 우리한테는 사실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1년에 지금 우리에게 보도 안 되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일주일 사이에 계속 이제 4건이 한꺼번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 미국에도 교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지난달 28일이었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실 캘리포니아 주 하면 총기 규제가 다른 곳보다 좀 엄하다는 생각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늘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총기 사고가 있었죠. 용의자 포함해서 4명이 죽었고 네. 이틀 후에는 미시시피 주에서 또 월마트 전 직원이 또 총을 난사해서 직원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주말에 3, 4일, 그러니까 3일 날은 텍사스주 멕시코와 가까운 곳에서 이제 엘페소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이제 총기를 난사한 것이 20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리고 바로 다음이었던 4일에는 역시 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어떤 유흥가에서 이제 용의자를 포함해서 여기도 역시 10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네. 주말에만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럼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해마다 계속 바뀌긴 바뀌죠. 이게 일정하진 않지만 네. 올해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한 명을 살해하는 이런 경우도 사건들도 있죠. 근데 이제 난사 사건이다 하면 3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데 총 32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사망자는 다 합쳐서 125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명을 살해한 거라든가 자살도 굉장히 총기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네. 자살 사고가 의외로 높아요. 이 총기 사고 중에서. 네. 이게 2017년 자료를 보면은 한 해 이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39,773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총기 사고로 많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교통사고만큼이나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우리한테는 낯선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계속 총기로 인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총기 사고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네.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그 한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인종 차별 그 인종주의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들이 한참 있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뭐 자제시킨다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좀 그 중심에 네.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내놓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나만큼 인종 그 차별을 안 하는 사람 없다 또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이번에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사망자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이 멕시코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일날 토요일날 있었던 그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네. 멕시코에서 아주 인접한 지역이고 멕시코 출신 그리고 또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건너와서 좀 쇼핑을 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뭐 조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마늘 페스티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그 용의자 집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 그 발견됐던.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봐서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인종차별 관련 논쟁 이런 네. 것도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혐오 범죄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총기 소지 문제 그리고 총기 소지와 관련된 찬반 논란은 네. 늘 나오지만 항상 결론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네네. 이 정당별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물론 정확하게 어느 당이 이제 총기 규제를 찬성하고 어느 당 특히 이제 지지자들이면은 모두 뭐 규제를 찬성하고 뭐 아니면은 그 완화를 찬성하고 꼭 그렇게 된 갈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난번 선거 대선에서 민주당의 예비 후보 그러니까 그 클린턴 후보하고 맞붙었던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진보 성향의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하고 공화당 찬성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총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쪽,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총기를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갈라지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일단 지역구를 보면요. 보통 공화당이 주로 강세를 보이는 곳이 미국의 중부지방. 네. 그러니까 중부지방이면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많고 그런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총기로 인한 범죄가 도시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미국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총기 소지가 그 자유시민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개척 시대 때부터 총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농촌 지역에서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유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기를 규제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지역이 또 공화당 지역이 그 강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 지역은 주로 이렇게 도시 지역에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부라든가 이제 서부 그쪽에서는 또 도시다 보니까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오죠. 그 총기로 인한 범죄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총기를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쪽이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런 쪽,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깝게 가 있는 것이고 네. 일단 그 정치 철학에서도 물론 살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당별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뭐 약간 눈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이 총기 규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단체가 바로 미국 총기협회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정치권이 미국 총기협회의 눈치를 늘 본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네.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 단체이길래 정치권마저도 눈치를 보나요? 미국 총기협회라는 것이 사실상 얼마 전에 한번 포춘지가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로비 단체 1위에 뽑혔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 미국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로비가 활발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로비가 합법화된 합법적. 나라죠. 그렇죠. 미국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발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로비에서 자유롭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로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구속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로비 단체로부터 이제 자유롭지가 못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강한 단체가 바로 이 총기협회라고 하는 곳인데, 회원이 5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는 유료 회원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는 네. 유료 회원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돈을 이제 내면서 회비를 내면서 이제 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총기협회가 재정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정치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처리되면은 이 공화당, 민주당에다가 이제 로비를 하고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비 그리고 이제 지원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로비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권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자금이 막강한 단체고 네. 그 자금을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또 로비에 쓰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렇죠.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이 미국 총기협회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네. 관련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지면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